봄바람과 종곡 유숙처. 고모부 고향 성주로 돌아갑시다.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다짜고짜 막무가내인가? 고모부 가족을 고향으로 모셔가기 위해 경상도에서 이곳 영광까지 물어물어 왔습니다. 전라도로 이사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겠네. 유학자 집안에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송벽조와 이운의 부부는 찾아온 이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이운에는 이지영의 고모였다. 이지영은 공맹을 하늘처럼 숭상하는 대쪽 같은 유학자로 고모댁이 외도에 빠져 경상도 성주에서 영광으로 이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모셔가기 위해 수소문 끝에 영광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내가 모시는 스승님을 한번 뵙고 판단하세나. 보고 말고 할 그럴 것이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요. 여기까지 왔으니 고모부가 모시는 스승님을 한번 뵙고 가는 것이 예에 맞지 않나. 공자님이 다시 살아오신 듯한 분이네. 자네도 한번 뵈면 좋을 것이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는가? 그러면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고 이후 바로 환고향하는 겁니다. 원기 6년 음력 9월 1일 이지영 46세 되던 해, 이지영은 변산 석두암에서 송벽조의 안내로 소태산을 만나 문답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이지영은 문답을 나눌수록 감복되어 갔다. 어서들 오시오. 이렇게 험지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소. 정자관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유생 모습의 소태산은 봄볕 같은 음성으로 맞이하였다. 소태산의 다정한 환대 속에 송벽조는 이지영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경상도 금릉에서 왔고 송교가 고종사촌 동생 됩니다. 이지영은 소태산을 뵙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마치 부모님을 만난 듯 마음이 안정되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직접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여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교 선성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 점이 무엇이오? 불교는 허무 정멸을 주장하므로 무부무군이 된다 하나이다.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에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제도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세월이 흘러 후래 제자들에 의해 혹 그 뜻이 어그러진 바가 없지 않나니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법을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사회 국가의 일도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마소. 이지영은 궁량이 툭 트인 소태산의 말씀에 답답했던 마음이 환히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주역의 무국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은 것이오. 소태산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이지영의 뛰는 가슴은 멈춰지질 않았다.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으므로 허무정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가 될 것이오. 소태산의 말씀에 이지영의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왔다. 송벽조가 나서서 이지영에게 물었다. 어떤가 위신된 바가 풀리었나? 이지영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평소 답답해했던 의문이 봄바람에 얼음 녹듯
확 트이는 심경입니다. 소태산이 환한 웃음으로 말을 받았다. 이보게 도학 공부에 한번 매진해보지 않겠나? 법명을 줄 것이니 잘 받게나 봄춘 바람풍 춘풍이라 하세. 봄바람에 얼음 녹듯 감화된 심정을 법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지영은 봄바람에 새순이 피어나듯이 도학을 꽃 피우는 춘풍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춘풍은 일어서서 스승을 받드는 예로 소태산에게 사배를 올리었다. 소태산은 오랜 인연을 다시 만난 듯 미소로 절을 받으셨다. 이 춘풍은 변산 복례정사에서 소태산을 처음 배웠을 때 허무정멸과 무부무군에 대한 질의응답 속에서 유교의 국한을 벗어나는 탁 트인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이 춘풍은 경상도 금능지부에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소태산에게 가 있었다. 어찌하면 스승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궁리를 할수록 마음은 답답할 뿐이었다. 이 춘풍은 다짐했다. 그래, 무조건 스승님 곁으로 이사가자. 그러나 완고한 유학자 집안의 어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아들이 없던 이 춘풍은 꾀를 내었다. 어르신들, 제가 타관물을 먹으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춘풍은 이 말로 집안 어른들의 만류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원기 7년 1월 20일 이춘풍은 이사를 단행하였다. 소태산은 오창건을 대전에 보내서 춘풍 일가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스승님이 줄포 종곡으로 이사오라 합니다. 창건의 안내에 따라 춘풍 가족은 호남선 열차로 갈아탔다. 이틀에 걸쳐 1월 22일 부안 보안면 신봉리의 종곡에 도착하였다. 처음은 영광으로 이사가려 했으나 소태산께서 종곡리에 집을 마련해 놓고 대전까지 오창건을 마중 나가도록 하여 종곡으로 이사토록 한 것이다. 당시 함께 이사온 가족은 부인 정삼리화와 경순과 정화 자매 그리고 양자 총순과 여동생 등 6명이었다. 이춘풍이 종곡으로 이사오고부터 석두거사 소태산을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이곳을 거쳐 변산 복례정사로 들고 나가게 되었다. 종곡집은 공가였던 것이다. 이춘풍 일가족이 종곡으로 이사온 뒤부터 이춘풍의 부인 정삼리화는 소태산의 위복을 전담하였다. 정삼리화는 소태산의 위복을 빨고 또 빨아서 땅에 닿지 않게 자리깔아 스승님의 위복을 말려서 받들었다. 석두거사 소태산이 종곡집에 오면 이춘풍의 아내 정삼리화는 일천정성을 다해 성심으로 조석 공양을 구첩반상으로 받들어 올리었다. 소태산은 좋아하시며 그 정성에 찌하하며 말씀하시었다. 아이고 좋다. 나 장가갈 때도 이런 상 못 받아봤다. 소태산은 정삼리화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다음부터는 음식을 단촐하게 차리시오. 이춘풍이 여쭈었다. 그래도 정성을 생각하시어 공양에 응하시는 게 어쩌하신지요? 나는 본래부터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먹지 못하였을 뿐더러 도가에서는 본시 단박을 주장하나니 이후부터는 여러 반찬을 놓지 말고 오직 한두 가지에 그침이 좋을 듯하네. 정삼리와는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소태산은 말을 이었다. 춘풍, 세상 사람들은 분외의 위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패가망신을 하는 자 많으며 설사 재산이 있더라도 사치를 일삼은즉 결국은 삿된 마음이 왕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니 음식은 항상 단박 질소를 주장하는 게 좋겠소. 종곡은 변산에 드는 초입에 있는 마을로 줄포와 곰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변산의 관문이었다. 종곡집은 소태산뿐만 아니라
영광, 김제, 원평 방면의 제자들이 복례정사를 드나들 때 유숙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변산 복례정사 내왕시 중간 기착지로서 숙박과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공적인 장소였다. 이춘풍은 스승님이 깨우쳐 주신 허무 정멸의 마음으로 봄바람으로 거듭나 종곡 유숙처의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